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좀 짚어보고 있는데 순방 이후에 첫 여론조사 결과라서 더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1%포인트가 떨어졌어요. 다시 20%대에 머무르게 됐는데 김용남 의원님, 예. 순방까지 있었는데 이번에도 순방의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뭐 1%는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표준 편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뭐 사실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저게 다른 그 샘플링을 통해서 했으면 뭐 31%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지지율의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30% 내외에 계속 지지율이 머물고 있어서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근데 보면 세 가지 정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난 정부는 돈을 푸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 뭐 아무래도 돈을 풀면 당장은 좋죠. 근데 이제 그 결과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돈을 걷어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자율을 높이고 이제 좀 긴축 경제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제일 큰 이유는 외교나 뭐 이런 성과보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클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여서야대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어떤 이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료가 이야기했던 정책, 추진하는 정책이 대부분 국회에 가서 다 막혀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약속하고 추진했던 정책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성과가 드러날 수가 없는 그렇죠. 무능해 보일 수가 상황일까요?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원인은 뭐 실제로 일을 잘 못하는 측면도 분명히 어딘간 있겠죠.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금융시장이나 이게 이제 채권발 위기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네. 보기엔 대응이 한 발자씩 늦어요. 이게 대책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뭐 한 2, 3주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늦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것도 부정적인 평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김용남 의원님께서도 현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해 주셨는데 신경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그 지지율을 보면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긍정도 1위가 외교, 부정도 1위가 외교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외교 대개 순방하고 나면 물론 오차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네. 조금 올라갑니다. 1, 2, 3%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3%까지요?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외교를 가면은 일단 미디어가 스포트라이트를 거기 쫙 비춰주고요. 네. 그리고 뭐 근사한 얘기 많이 할 수 있고요. 특히 이번에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한미일하고 한일, 한미, 한중을 계속 시리즈로 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건 뭐 안 하면은 대형 사고죠. 근데 이제 하여튼 했으니까. 뭐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했으니까 막 이걸 과시하고 포장하고 이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올라가기는커녕 내려갔던 것은 출발하기 전부터 했던 이건 대통령의 자업자득이에요. 출발하기 전부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갔다 와서도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이거 한미, 한일, 한중 했던 거 다 깎아먹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교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김 여사의 문제 때문에 또 깎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교를 하면 안 되고 외교를 할 때는 외교에 전념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MBC하고 위헌 논쟁을 하자고 달려드는 건데 MBC가 만약에 위헌 기관이라고 치면은 헌법재판소로 달려가야죠. 이렇게 이 국민들한테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해서 외교 성과를 깎아먹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은 외교적으로 이 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심히 하고 뭐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별로 큰 득을 못 보고 있는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밖에 평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신경민 의원이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순방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이제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제 출입 기자들도 이제 전용기를 타고 함께 가는데 MBC 기자에게 이제 전용기 탑승을 배제를 했었죠. 그러면서 좀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다녀와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길 문답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얘기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자, 최승현 의원님, 이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 이건 부득이한 조치였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직후에 대통령 말씀 직후에 이제 대변인실이 브리핑을 냈더라고요. 근데 저는 10가지 사유를 들어서 조목조목 그거를 이제 대통령 말씀 뒷받침했는데 저는 매우 타당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MBC가 처음에 이른바 바이든 발언을 얘기할 때 사실은 그 앞에 괄호 안에 그걸 넣지도 않고 미국이라는 단어를 적시해가지고 그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또 계속 자막을 연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또 바로 워싱턴 특파원이 국무부에다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 욕설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서 미국이 끈끈하다 했더니 그건 또 보도에도 넣지도 않고 이런 일련의 패턴들이 반복되면서 사실 그대로 이제 말하면은 혹시 이제 이것이 한미 동맹을 좀 이간하고 좀 더 이렇게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였다면 이건 그 동맹을 이간질하는 것이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인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 이번에 그 전용기에 배제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자협회나 출입기자단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출입기자단의 성명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은 그런 어떤 그 뭐 대통령 말씀대로 한다면 헌법소의 일환으로 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 그래도 말씀하시는 게 자유와 그다음에 자유경제와 시장경제의 이야기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이 보수의 가치인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는 말아야 하겠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MBC의 보도 태도 이런 점들은 저는 지적받아서 마땅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저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10가지 사유를 저도 잘 주의 깊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 어저께 여기 출근길 문답 그리고 그 문답 이후에 그 이기정 비서관하고 MBC 기자와의 논쟁 그리고 10가지 사유 이게 시리즈로 쭉 나왔고 네.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9.2 저는 뉴욕 참사라고 부르는데 이 뉴욕 비속어 파문 이걸 다시 또 다 뭐가 어떻고 맞고 틀리고 뭐 얘기할 여유는 없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민형사로 가야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가야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걸 MBC가 만약에 정말로 헌법을 이렇게 파괴하려고 그러고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려고 그랬다면 MBC는 존립의 가치가 없는 방송사가 됩니다. 근데 그걸 한 10가지로 조목조목 나눴는데 그 근저에는 네. 내가 녹화가 돼서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언론들이 다 보도한 내용을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어떤 오만과 고집과 억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고 그러면 논쟁을 해서 아니면은 민형사로 가서 아니면 헌법재판소로 가서 네.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기 배제하고 그래서 이렇게 출근길 문답에서 싸우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차라리 그럼 자유라는 얘기를 말을 하지 말든지요.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분명히 태도를 밝혀서 그러면은 우리 민형사로 가서 한판 붙자. 헌법재판소 가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그 10가지라는 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9.22 뉴욕 참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다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거 없이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현재 정권이 법 좋아하고 자유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럼 한번 해봐야죠. 헌법재판소까지 가자 이렇게 좀 뭐 강하게 민영사 말씀해 얘기도 주셨는데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실 그리고 언론사의 그 충돌 갈등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도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물론 2008년 광우병 파동 때도 그랬습니다만 언론사가 사실을 보도하느냐 아니면 사실을 언론사에서 뭐 있었던 없었던 뭐 없던 사실도 만들어내는 성격도 있거든요, 분명히. 대표적인 게 지금 대통령의 그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얼마 전에 MBC에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역을 써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찍힌 게 아니고 네. 대역이었는데 그게 알 수 없게 마치 그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찍힌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을 한다든지 이거는 거의 만들어내는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물론 보장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지 만들어내서 사실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유까지 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보다 공식적인 대응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대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사 고소 고발은 안 하더라도 적어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없던 사실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 당했다면 그거로 인한 민사상의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이 보다 좀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 예를 일단 들어서 법대로 하자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근데 이제 법대로 하자면 그것도 또 언론 탄압한다고 분명히 주장을 할 거거든요. 네. 뭐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뭐 이러나 저러나 언론 탄압 주장은 계속 나오긴 나올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그 언론사면 적어도 언론의 그 본질적인 그 책임을 좀 실감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일부 언론사는 언론기관의 성격보다는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위 부대 성격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김용남 의원이 보시기에 이제 그렇다는 예.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여러 논란들도 벌어지고요. 이 논란들에 대해서 반박 그리고 재반박도 벌어지고 그러면서 서울 도심에서는 매주마다 이 정권을 두고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말을 맞아서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광화문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오후 2시부터는 보수 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후 4시부터는 또 진보 단체가 집회를 하면서 각각 보수, 진보, 보수 양측의 집회가 매 주말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집회에서 보면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오후 4시부터 이제 진보 단체 집회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뭐 그러면서 이 중고생들도 이번에는 또 집회에 합류를 한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은 또 비판도 하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정치권에서 얼마 지난해부터 이제 선거 연령을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말하자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이제 조금 더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 청소년들의 연령대가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건데 저는 근데 여기에서 왜 학생들을 동원령,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왜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선거 연령이 낮춰졌으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정 단체가 자꾸 여기 대해서 이제 참석하라고 독려를 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돼서 지금 도심이 마비되는데 저는 저희 청소년들이 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면은 균형 잡힌 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소양을 기르게끔 토양을 제공해야지 왜 그렇게 그러니까 선거 연령대 들어서는 순간부터 진영 논리에 휘말리게끔 이렇게 동원령을 내리는 것 이건 굉장히 이거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서울 시내 10개 대학에서 지금 논술고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심리적 안정을 해서 부모들이 차량으로 이제 많이 이동을 이제 시킨단 말이죠. 네. 이 도심이 마비되면은 이 아이들의 심리적인 불안감들
이것들 어른이라면 그런 성숙된 사회라면 이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주마다 마치 저 자리를 전세 낸 듯이 그냥 우리 사회가 똑바로 계속 이렇게 부딪힌다면 얼마 지금 바로 갤럽 조사 제가 보니까요. 무당층이 지난 주에 비해서 3%포인트 올라서 지금 30%입니다. 말하자면 여야보다 각 정당보다 지금 높습니다. 이게 지지도. 말하자면 내가 무당층이라고 한 게. 그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대통령 지지율에서 왜 외교를 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느냐. 이것 또한 진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 지지하는 쪽에서는 아주 잘했다. 뭐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주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도는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 광화문 집회에서도 우리가 공동체의 문화라는 게 꼭 광장을 저렇게 사용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치의 표현 방법이 저는 제도가 통제하지 못하면 거리로 나서는데 지금 제도가 통제하지 못하는 시간도 아닌데 저런 것들은 좀 청소년들에 대한 동원은 저는 저게 정말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촛불 집회가 뭐 민심을 반영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집회의 자유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번 집회에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참석을 한다고 해서 이거 너무 현역 의원들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서 좀 선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김현정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하에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한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스스로 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자율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막을 방법도 사실 없는 거고요. 본인들의 선택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조금 전에도 학생들 뭐 이렇게 그 동원령 비슷하게 강제적인 아니지만 이렇게 모였다. 거리에서 왜 이렇게 촛불을 들고 이렇게 그 국민들이 거리에서 모이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금 그 대안을 만들어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논의를 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누가 나오라 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 집회하는 취지에 내가 공감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동원령 이런 거는 맞지 않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태극기 부대에서 이렇게 모 목사님이 그 신도들한테 동원령 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구속력은 더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이 거리에서 왜 국민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보면 가까이에서는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 158명이라는 생태 같은 우리 젊은 주로 이제 젊은 청년들인데 거리에 네. 걸어가다 압살당하는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취하는 태도들은 그 사건을 오히려 축소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민심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종 윤석열 정부에서 이 이태원 참사 외에도 뭐 경제나 민생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네. 주로 이제 정쟁 위주로 이렇게 주로 뭔가 그 국정에서 잘못된 것들을 지지를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을 다른 그 이슈들로 사정정국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예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이슈들로 좀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 현상을 좀 만회하려는 것 그런 모습들만 좀 보여진다고 느끼니까 네. 저렇게 거리로 나가서 저렇게 규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그런 그 태도 변화가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집회 관련해서 뭐 진보, 보수, 진보 뭐 양측의 입장을 좀 들어봤지만 어쨌든 하나로 모이는 것은 이 국민들이 왜 거리에 있느냐 이 본류를 먼저 좀 봐야 한다.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참 사상자 3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 이제 3주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기관장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들만 연일 내놓고 있는 모습들이 TV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행안부를 패싱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경찰을 챙기셔야 되잖아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는데 그 조직을 하나하나 제가 가서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의 살림이 네. 남의 살림입니까? 그렇죠. 행안부의 업무 중에 가장
우선 어떤 부분 설명하실 건가요? 한달 전에 단톡방에 공유만 하신 이유는 뭔가요? 신원기 점검했다고 거짓 해명하신 이유 뭔가요? 구청장 자진 사퇴 의사 있으세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박희용 용산구청장의 모습 보고 왔습니다. 자, 김용남 의원님. 특히 이제 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얘기가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자, 지난 6월이었죠. 이제 경찰국 신설할 때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 감독 책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사 이후에는 경찰청은 별도의 청이며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게 좀 볼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요거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 네. 보여요. 지금 대통령실 구조가 지난 정부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대표적인 게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비서관 자리도 없어졌는데, 없어진 비서관 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안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통령실에서 치안비서관이 뭐 과거 정부에 청와대 안에 근무하면서 사실상 치안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의 보고도 다 받고, 그게 청와대 내에서 공유도 되고 위에 보고도 되고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치안비서관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민정수석실도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출범하면서 행안부 안에 특히 경찰의 인사를 담당할 경찰국의 신설이 필요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국 신설을 설명하면서 저런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나왔던 것이에요. 네. 근데 저 국회 답변 중에 저도 참 불만인 게, 남의 살림은 아니죠.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경찰청은 행안부에 소속된 외청입니다. 그렇죠. 물론 행안부 그 같은 부처 안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의 외청으로 검찰청이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행안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니까. 그럼요. 네. 행안부에 소속된 외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살림은 전혀 아니에요. 네. 남의 살림이면 그 인사를 담당하는 경찰국이 행안부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조금 매번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상민 장관께서 이렇게 발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불쑥불쑥 이렇게 나오는 단어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살림은 전혀 아닙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지금 뭐 이상민 장관도 뭐 여러 이제 발언들에 대해서 좀 논란도 일으키고, 지금 김용남 의원도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줬었는데, 경찰청장도 보면 지금 뭐 어쨌든 이런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보다 늦게 알았고, 이후에 내놓는 해명들 보면 이거 누구도 상상 못했다, 이런 발언을 또 내놔서 이게 좀 논란이 좀 되거든요. 지금 보면 이상민 장관이 10월 30일 날 아침에 나와서 엉뚱한 얘기했잖아요. 이게 경찰 병력이나 소방 인력이 있다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그래서 그때 하여튼 뭐 욕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근데 그 이틀 뒤인 11월 1일 날은 그 112 녹취가 까지면서 고개를 또 숙이고, 공개가 네. 되면서 네. 이 이상민 장관은 이분이 왜 그날 아침에 엉뚱한 얘기하고 또 11월 1일 날 사과를 했고, 이거 지금 전혀 이 머릿속에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얘기를 이번에 또 저 금방 들은 멘트를 통해서 이분이 정말 행안부 장관 감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평이 좋은 분이에요. 판사로 할 때, 변호사로 할 때 평이 참 좋은 분인데 자기에 맞는 자리를 갔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엉뚱한 자리에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느니 그만둬야 되고요. 차라리 그만두는 게 이게 좀 도와주는 겁니다. 이분이 무슨 안전대책 세우고 GF 단장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요. 네. 빨리 그만두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나 정권을 위해서 좋은 거고요. 지금 경찰청장 그날 지방에 가 있었잖아요. 자기 고향 쪽에 가 있었거든요. 왜 가 있었겠어요? 자기 정치적 야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느라고 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청장 엉뚱한 데 가 있고 지금 자기가 어디 있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법적 책임만 따져서 이 사태를 개인화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국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TF도 필요하고 지금 필요하죠.
근데 지금 다 거부하고 있는 게 여당의 입장인데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네. 국조와 이 장기적, 중장기적으로 또 해야 되는 진상조사 규명을 하는 TF 뭐 이런 거 필요하고 대책 TF 필요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형사적인 문제는 형사적인 문제대로 행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오늘이 3주 아니에요? 3주 동안 뭐가 진행됐습니까? 지금 몇 사람만 부르는데 그 몇 사람마저도 제 책임은 아닙니다. 이 얘기만 사실상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열심히 조사받겠습니다. 그 열심히 조사받고 이렇게 축소하고 왜곡하고 오도하고 그래서 시간 지나면 잊혀지겠지. 지금 전부 이런 심사로 이 엄중한 사태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지금 경찰의 대응 부실 문제 조사하는데 그걸 경찰 특수본 조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소위 셀프 조사에서 이거 성과 나오겠냐 자꾸 이런 비판 나와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주가 지났는데 이제야 비로소 상급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금 뭐 굉장히 많은 3,700여 점이 넘는 무슨 압수물을 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원인을 밝히는데 이렇게 한 달씩 소요되는데도 아직까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이렇게 경찰이 1차 브리핑도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지금 물론 특수수사본부가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이제 설치가 된 거죠. 그래서 국가수사본부 그 본부장이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중립적이고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말하자면은 여야 할 것 없이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데 자꾸 이렇게 늦어지니까 국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경찰이 뭔가 이게 좀 뭐 경찰 입장에서 특수본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수사하고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의 감정선 눈높이에서는 전혀 이거는 지금 속도감도 그렇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뭔가 명쾌하고 투명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신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그 책임을 개인화하는 것에서는 저도 반대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사건에 대한 실체적 규명 진실이 이렇게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하는데도 3주간 지나서도 기초적인 지금 1차 브리핑도 지금 발표가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수사에 대한 뭐 의지, 열정, 속도 이런 점에 대해서 모두가 다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조사 결과를 내줘야 그다음에 정치권이 그럼 뭐 평가를 할 것이고 국민들도 평가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국정조사라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자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가 하자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셀프 수사 자꾸 논란이 더 가지 않도록 경찰은 수사의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되고 그다음에 명쾌하게 좀 그 실체적 진실 규명을 좀 해야 합니다. 네. 이런 셀프 수사 논란도 있는 와중에 계속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야3당에서는 야당 몫의 국조특위위원까지 구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여태까지 국정조사 통해서 뭐 진실을 규명하는데 큰 실효성이 있었느냐라는 지적도 있었고 여당 없이 야당만의 국정조사 구성으로 뭐 실효성 있는 결과 내겠냐? 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과거에 큰 사건들 있죠. 뭐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최근에는 뭐 최순실 게이트라든지 또 세월호 사태 등에선 전부 다 수사와 별개로 국정조사도 다 했습니다. 네. 그것이 오히려 맞죠. 그리고 수사는 당연히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그 수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사와 조사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각종 제보들이 이제 의원실로 많이 올 것이고 또 증거 제출이나 자료 제출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증인 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도 규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누가 법적으로만 잘못한 것만 지금 따져야 될 건 아니잖아요. 이게 왜 발생했고 이 구조적인 문제가 뭐고 앞으로 그러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서는 어떤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해야 될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국정조사는 이거는 그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거든요. 권한이고 국회가 이걸 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 방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하면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를 피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정조사에서 수사를 보완하는 그 기능을 오히려 더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과거에 삼풍백화점에서도 국정조사 통해서 밝혀낸 것들로 인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많이 기여를 한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지금 국민의 65% 이상이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지금 정부 여당에서 자꾸 뭐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했던 언행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그것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만들고 계신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민주당을 이유로 될 것이 아니라 네. 국민의 뜻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 65%가 국정조사를 필요로 한다고 하니 국정조사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저는 이 특수본의 셀프 수사가 한계가 있다는 거는 뭐 대부분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처음부터 이게 왜 과거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차렸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왜 검찰에서 나서지 않는 것이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검수 안박법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경찰 공무원의 모든 범죄는 다 그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고 또 저기 공무원의 부패 범죄와 관련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전부 다 가능하고 그와 연관된 범죄들도 다 검찰에 수사할 수 있거든요. 검경 합수분 만들어서 했으면은 이런 지금 셀프 수사 관련된 논란들도 좀 비켜나갈 수 있었을 건데 그것도 안 한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기 정부 여당과 정치권에서 선택해야 될 문제는 네. 이런 논란들을 빨리 하고 유족들과 우리 국민들의 그런 그 분노와 책임자 처벌, 그 재발 방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빨리 여당에서도 국정조사에 응해서 네. 특위원들 제출하고 같이 이렇게 조사 계획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태원 참사 벌어진 지 3주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시원하게 규명된 건 하나도 없고요. 각자 논란만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자초하지 않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좀 규명하고 좀 파헤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